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당연시하며 법 위에 서버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극렬 극우 지지층이 이제는 헌법까지 흔들려고 합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변호인은 탄핵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됐다며 각하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여당 의원은 국회 공식 발언을 통해 야당과의 교감서를 주장하며 공정성 시비를 걸었습니다. 관저 앞에서 헌재 앞으로 소집령을 바꾼 시위대는 아예 헌재를 없애자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법원도 무시하더니 이제는 헌재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먼저 오늘 국민의힘의 움직임부터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죄명이 빠진 과정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헌재의 사실관계 정리를 내란죄 철회를 권유하는 의도라고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현장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지도 않았고 헌재가 침묵을 키우면서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아예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과 교감을 나눴다는 주장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재판부와 그 탄핵소추를 기소를 담당한 정청래 위원장 간의 모종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헌법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후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도 교감설은 제기됐는데 근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2차 변론 준비 기일 당시 상황을 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만 다루겠다며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청구인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그런 주장은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의심을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반발했습니다.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어느 누구하고도 제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어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겁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극우 유튜버들도 헌재를 향해 망나니 짓을 하고 있다, 없애버려야 한다 외치고 있습니다. 아예 관저에서 헌재 앞으로 옮겨온 극우 극렬 지지층은 재판관 8명 한 명 한 명을 직접 압박하는 집회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 극우, 극렬 지지층의 공세는 헌법재판소로 옮겨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탄핵을 단 몇 개월 만에 얼렁뚱땅 해치우려고 이런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도 과연 헌법재판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칩니다.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가 된다면 아싸리 그냥 헌재를 없애버리는 헌재 역할을 갖다 대법원한테 줘서. 이런 공격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헌재가 있는 안국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전장터가 당분간은 한남동에서 안국동으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오늘 안국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앞서 재판관 개개인을 직접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헌재 재판관 8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집회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노골적으로 지지층을 부추기고 방어막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때 여러분들 같은 이러한 집회만 있었더라도 그렇게 안 당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들의 이러한 수고가 이번 이 현안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JTBC 임예은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윤 대통령의 극우 극렬 지지층은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일환 기자, 지금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곳 안국역으로 모여라 이런 공지가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전파가 됐는데요. 그동안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집회 구심점을 이곳으로 옮긴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저들은 100% 정치적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제2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같이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를 둘러싸야 됩니다. 극우 유튜버들 어제 우리가 체포영장 막아냈다, 승리했다 하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헌재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탄핵 무효 그리고 탄핵 불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눠주고 있는 피켓에는 절차를 위반한 탄핵 소추, 헌재는 각하하라, 또 불법 증거 채택을 각오하라 이런 문구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관저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쪽에서는 집회를 하지 않는 겁니까? 완전히 철수한 건 아닙니다. 관저 앞에서도 일부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지키기, 관저 지키기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충돌 상황에 대비한 경찰 인력들의 경계는 관저와 헌재 모두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JTBC 김일환입니다. 공수처의 행보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경찰이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경찰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체포 작전을 짜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있는지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일단 경찰은 경호처를 압도하는 경력으로 방어선을 뚫고 경호처 지휘부를 현장에서 모두 체포하는 강수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경찰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소극적인 태도로 1차 체포 작전에 실패했고 공문 한 장으로 경찰의 체포를 떠넘기려다 번복하면서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도 윤 대통령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 체포를 막는 경호 인력은 현행범 체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주도권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하려다 공수처 반대로 무산됐던 1차 집행 때와 같은 상황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1차 작전 실패로 경호처의 방어벽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관저를 막는 차벽은 더욱 두터워졌고 철조망까지 치는 극단적인 방어막을 두르며 마치 전쟁처럼 영장 집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홈페이지 접속도 차단된 상태입니다. 경호처 관련 정보를 최대한 숨기고 여론전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겁니다. 경찰은 강화된 방어벽을 뚫기 위해 현장에서 경호 인력을 하나씩 체포하는 강수도 고려 중입니다. 이번엔 공수처도 반대 의견을 내기 힘들어졌습니다. 경호처를 압도하는 경력으로 방어선을 뚫고 지휘부는 법적 조치로 무력화해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계산입니다. JTBC 김산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여기에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이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 선포 나흘 뒤 JTBC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V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는 군 내부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측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자료와 제보 내용 협조를 요청해 일부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실제로 북한과의 충돌을 계획했다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외환죄의 일종인 이적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 등에 대해 공수처가 검토에 나선 건데 수사 범위를 내란죄에서 외환죄까지 본격적으로 넓히려는 겁니다. 앞서 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드론사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화재가 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평양에 갔다 온 드론을 태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은 이번 주 드론 작전 사령부를 방문해 실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